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S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학창시절 왕따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생일 때 괴롭히던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 일 때문에 고자질쟁이로 찍혀 힘든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는데 한 번은 어이없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투서를 보냈다는 소문이 나서 몇 명의 주도로 엄청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벌써 한참 전에 끝난 일이고 저는 이제 20대 중반인데 그때의 모멸감이 자꾸 떠올라 지금까지 저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심리치료도 받아보았고 그때 왕따 주동자들에게 연락해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는지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행동이나 태도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고 너무나 위축이 됩니다. 이젠 트라우마를 없애려는 노력도 포기했고 어떻게 하면 떠오르는 주기라도 늘릴 수 있을지라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트라우마라는 게 없을 수 있는 건가? 그런 회의감이 들어요. 이게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큰일을 겪은 다음에 오는 심리적인 장애, 증상, 상처, 그런 거예요.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을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얼른 기억나는 게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 상처 같은 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나는 몇십 년이 넘은 일이고 그 일이 지금의 저한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데도 그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일단 이건 알아두세요. 사람은 일반적인 기억과 감정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뭘 학습했고 이런 건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런 보통의 기억보다 감정이 훨씬 기억력이 좋다고 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무 좋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웠거나 그랬다면 그 기억력이 밤새워서 힘들게 외운 시험 문제 같은 것보다 훨씬 오래 가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얽혀있는 기억들은 정말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여기서부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치료해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일단 쉬운 게 아니고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온 용어니까 심리학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심리학 분야 중에서 좀 새로 나온 분야가 있어요. 그게 긍정심리학인데요. 마틴 셀레그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창시자예요. 이분이 원래는 우울증 치료법을 연구하던 분이었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가 이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개가, 멍멍개, 개가 딱 기분 나쁠 정도로 전기 충격을 받게 해요. 근데 그걸 스스로 멈출 수 없게 실험 환경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한동안 있었던 개들은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게 실험 환경을 바꿔줘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고요. 자기 벽을 잘 깨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심리를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이걸 깨주고 싶은데 자기 상처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어렵더래요. 프로이드 이후에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거든요, 이 양반이. 그런데 수십 년을 연구해도 트라우마 치료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연구하고 생각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외상 후 성장. 이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게 뭐냐면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으면 사람이 당연히 우울해지고 슬프고 힘들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훨씬 줄어들고 그중 일부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계기로 해서 이전보다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해요. 외상 후 성장은 마음 상태가 이전으로 돌아온다는 거하고 그걸 지나서 그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강해진다는 거하고 그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까지 가느냐?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요. 트라우마를 지우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성을 키우는 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아까 두세 번 정도 트라우마 생길 일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큰 것만 그래요. 좀 자잘한 건 카운트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겪은 상처가 비슷한 상황만 되면 생각이 나요. 이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일을 겪게 한 사람들 이름은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들이 잊고 있다가도 수시로 불쑥불쑥 떠올라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행한 사람도 아니고 사는 게 힘들지도 않아요. 그 트라우마가 이제 저를 더 이상 흔들지 않는 거예요. 떠오르면 떠오르나 보다 하고 다음 순간 바로 잊어버리죠. 저도 외상후 성장을 겪은 케이스인데요. 바로 그 트라우마가 생기게 한 그 사건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그 일들 덕분에 제가 인생길을 돌리고 마음을 바꿔서 제가 원하는 길로 오게 됐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전부를 그 트라우마 사건들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상처들을 잊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쩌다 자세히 떠오르면 지금도 너무 아파요.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사연자님도 지금 삶을 제대로 사시려면 그 트라우마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떨쳐내야 한다. 이걸 없애야 한다. 왜 심리상담 받는데도 이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느껴질까? 이걸 슬픔으로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나하고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빨리 생각해 버리시고 그건 그거대로 냅두고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을 거다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이 되게 회의적인 시선도 많아요. 인생이 원래 고통스러운 건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현실이 지옥인데 긍정적으로 마음만 바뀐다고 뭐가 바뀌냐? 최면 걸어서 자본주의 노예 생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아요. 근데 구조의 입장이 아니라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만 보자고요. 사연자님이 지금 힘드시니까요. 사람을 정말 살만하게 만드는 건요. 결국 긍정이더라고요. 여기서 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긍정하고 낙관하고는 또 달라요. 긍정은 현실에서 좋은 면만 추출해서 바라보는 태도, 그거고요. 낙관은 현실 다 무시하고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낙관적으로 세계를 보고 안일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 비관론도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뭐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있는데 왜 거기서 비관적인 것만 보는 걸 자꾸 현실적인 거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내 삶에 이득이 되는 건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살아가는 태도예요. 사연자님, 지나간 상처 자꾸 곱씹는 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생각해 보시고요. 원하기만 하면 정말 된다는 걸 믿어보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실제로 목격한 것도 그렇고요. 정말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태도가 방향을 결정해서 그래요. 뭘 원하는 게 안 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원하는 게 자꾸 바뀌거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잘못 알고 있거나. 저는 사연자님이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원하는 거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거에 맞게 말하고 쓰고 행동하고 그러세요. 좋은 쪽으로 행동과 실천을 많이 하면요. 트라우마 때문에 오는 고통이 덮어져요. 내가 고통을 누르는 쪽이 아니라 행복을 키우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럼 그냥 상처 하나쯤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 새로운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그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간관계 어려운 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꽤 있거든요. 그거대로 하시면서 차근차근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드시면서 자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으려면 사회관계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로 비슷하게 힘드신 분들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